안녕하세요, 여러분. 꿈속에서 들리는 목소리 드림캐쳐 책방입니다. 시가 나에게 살라고 한다. 나태주. 책머리에 시가 사람을 살립니다. 결코 이름난 거창한 시가 아닙니다. 목소리가 큰 시가 아닙니다. 대단한 내용을 담은 시가 아닙니다. 다만 내가 좋아했던 시들입니다. 많이는 조그만 시이고 덜어는 이름이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시인의 시들도 있습니다. 선배 시인들의 시이고 동년배 시인들의 시이고 후배 시인들의 시입니다. 그런 시들을 읽으면 다만 좋았습니다. 서럽고 고달픈 마음, 외로운 마음이 조금씩 줄어들었고 흔들리는 심사가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기쁨에 부푼 마음도 공손히 가라앉곤 했습니다. 시가 주는 덕성입니다. 힘이고 부드러운 손길입니다. 그런 시들은 나에게 약이 되어 주었습니다. 마음의 약입니다. 영혼의 상처를 다스려주는 약이고 거친 마음을 달래주는 약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살리는 시를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쓰다듬어주고 늘어진 어깨를 일으켜주는 시를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사람과 동행하는 시들입니다. 이 책에 모은 글들이 그렇습니다. 많이 힘들고 고달픈 날들, 나를 살리고 나를 위로해 준 시들이 이 책을 읽는 분들도 살려주고 일으켜주고 용기 또한 빌려줄 것으로 믿습니다. 한 시절 나에게 와서 나를 살린 이 시들에게 머리 조아려 간절히 주문합니다. 그들에게 가서 그들도 살려달라고. 2020년 가을, 나태주 씁니다. 서평역에서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흰보라 수숫꽃 눈시린 유리창마다 톱밥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금음처럼 몇은 졸고 몇은 감기에 쿨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 두름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 앓은 기침 소리와 쓴 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사륵사륵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자정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서른인데 단풍잎 같은 면잎에 차창을 달고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곽재구. 떠돌이의 세상이 있었다. 강한 힘에 밀려 날카로운 눈초리를 피하면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의 세상이 있었다. 여러모로 수상하고 불온했던 시절, 어디선가 쿨룩거리며 가고 있는 사람들의 피곤한 어깨가 있다. 그들의 불안한 표정이 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끼리 어울려 불안과 외로움과 고달픔을 달랜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내가 있다. 내가 내 옆에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면서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안도현. 단 3줄이다. 글자 수도 많지 않다. 하지만 시의 내용은 매우 강렬하다. 시인의 어조는 더욱 강렬하다. 애당초 명령어 문장이다. 누군가에게 훈계하는 듯한 금기의 문장이다. 한 시절 이런 문장의 글이 좋았던 시절이 있었다. 현실이 모질고 마음이 급했던 탓이다. 이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통하지 않아서 그랬을 것이다. 시를 읽으면 마음속에 맺힌 아픔이 전해온다. 인간은 예나 이제나 이기적인 존재. 남을 챙기고 위하기보다는 자기의 일에 급급한 목숨들. 하지만 때로 자기를 다스려서라도 타인을 위하는 삶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시인의 연탄재처럼 말이다. 장미와 가시. 눈먼 손으로 나는 삶을 만져보았네. 그건 가시투성이었어. 가시투성이 삶에 온몸을 만지며 나는 미소 지었지. 이토록 가시가 많으니 곧 장미꽃이 피겠구나 하고. 장미꽃이 피어난다 해도 어찌 가시의 고통을 잊을 수 있을까 해도 장미꽃이 피기만 한다면 어찌 가시의 고통을 버리지 못하리요. 눈먼 손으로 삶을 어루만지며 나는 가시투성이를 지나 장미꽃을 기다렸네. 그의 몸에는 많은 가시가 돋아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한 송이의 장미꽃도 보지 못하였네. 그러니 그대 이제 말해줘. 삶은 가시 장미인가? 장미 가시인가? 아니면 장미의 가시인가? 또는 장미와 가시인가를. 김승희.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가운데 가장 보편적이고 편리한 방법은 이분법. 패단이 없지 않지만 그보다 좋은 방법은 없지 싶다. 좋은 것과 나쁜 것, 너와 나, 밤과 낮, 행복과 불행, 그리고 삶과 죽음. 그 이분법적 사고 안에서 이 세상 모든 것,
인간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는다. 장미를 꽃으로 보면 꽃이고 가시나무로 보면 또 가시나무다. 이보다 더 좋은 발견, 명쾌한 결론은 없다. 우리네 인생살이 부디 하루하루가 가시나무가 아니고 장미꽃이기를 빌어본다. 담쟁이.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도종환. 서슬푸르고 아름다운 세상이다. 작고 힘없고 약한 것이 크고도 힘세고 강한 것을 이겨내는 곡절을 밝히고 있다. 애당초는 불가능이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함이 되었다. 승리다. 고마움이고 감사다. 곡절 많은 인생, 냅다 주저앉고 싶어도 그러지는 말아야 한다. 호랑이가 물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난다 했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했다. 그걸 실현한 시가 바로 이 작품이다. 한때는 접시꽃 당신으로 흔들리며 피는 꽃으로 알려주고 다시 이런 작품으로 알려지니 시인으로서 운이 좋았다고 보아야 한다. 인구에 회자되는 한 편의 작품이 없어 시인은 끝내 슬픈 것인데 말이다. 물망초. 부르면 대답할 듯한, 손을 흔들면 내려올 듯도 한, 그러면서 아득히 먼 그대의 모습, 하늘의 별일까요? 꽃 피워 바람잔 우리들의 그날, 나를 잊지 마세요. 그 음성 오늘따라 더욱 가까이에 들리네. 들리네. 김춘수. 꽃의 시인 김춘수. 본인에게 물으면 절대로 그 작품이 자신의 대표작이 아니라고 오히려 화를 내는 시인. 하지만 독자들은 여전히 꽃이란 작품을 시인의 대표작으로 꼽는다. 위의 시는 정식으로 시집에 들어간 시작품이 아니라 시인이 편찬한 어떤 시선집 앞부분에 서시처럼 슬쩍 써서 넣은 글인데 시인의 다른 작품들보다도 이 작품이 나는 좋았다. 물망초, 서양에서 들여온 꽃이다. 영어로 쓰면 Forget me not, 나를 잊지 말아달라는 꽃말이다. 실제로 꽃은 아주 작은 꽃인데 연한 하늘빛에 조그만 꽃송이가
매우 애잔해 보이는 꽃이다. 대수발에서 바람은 구름을 몰고 구름은 생각을 몰고 다시 생각은 대숲을 몰고 대수발의 내 마음은 낙엽을 몬다. 밤새도록 댄잎에 별빛 어리듯 그슬린 등피에는 내 얼굴이 어리고 밤 깊어 대숲에는 후두기다 가는 밤 소나기 소리 그리고도 간간히 사운데다 가는 밤바람 소리 어제는 보고 싶다 편지 쓰고 어젯밤 꿈엔 너를 만나 쓰러져 울었다. 자고 나니 눈두덩이엔 메마른 눈물 자국 문을 여니 산골엔 실비단 안개 모두가 내 것만은 아닌 가을 해지는 서녁구름만이 내 차지다. 동구 밖에 떠드는 애들의 소리만이 내 차지다. 또한 동구 밖에서부터 피어오르는 밤안개만이 내 차지다. 하기는 모두가 내 것만은 아는 것도 아닌 이 가을 저녁밥 일찍이 먹고 우물가에 산보 나온 달림만이 내 차지다. 물에 빠져 머리칼 헹구는 달림만이 내 차지다. 나태주 나의 작품이다. 1971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된 작품이다. 그렇다. 이 작품이 나를 시인으로 만들어 주었다. 얼마나 오래 이 시를 입에 달고 살았던가. 따듬따듬 외우는 시 한 편이 또 이 시다. 나의 청춘이 들어있다. 침몰 직전의 청춘. 난파선과 같은 날들이 넘실거린다. 그런데도 시의 내용이 온건한 건 오로지 문장의 덕성이고 시가 가진 은총이다. 실상 데뷔작이 대표작이 되면 그 시인은 제자리 걸음으로 발전 없는 시인이고 끝내 눈 감은 시인이다. 한동안 이 작품이 나의 대표작 행사를 하다가 시 풀꽃으로 대체된 일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꿈속에서 들리는 목소리 드림캐쳐 책방 오늘은 여기까지 문을 닫을게요. 여러분 편안한 밤 되세요.